먼저 워케이션 다큐멘터리 도유진 감독의 디지털 노마드 와덴 와이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디지털 노마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디지털 노마드는 우리의 일과 삶이라는 곳에서 그 배경이 되는 물리적인 장소를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시도해보고 싶은 곳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연 우리 삶과 일의 배경이 되는 그런 물리적인 장소를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오늘은 그 자유에 대해서 한번 제가 아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도유진이라고 하고요. 제가 처음으로 일을 시작했던 곳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 IT 회사였는데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내가 하는 일이라던가 내가 그때 팀들과 팀원분들과 일정을 맞추거나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회사였어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일을 하게 된 다른 회사 경우에도 전 직원이 전체 모두 얼마든지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옆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일하는 다른 클라이언트들이라든지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 분들도 저랑 똑같이 원격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됐고 그러면서 제가 일을 하는 방식 그리고 제 주변의 동료분들이 일을 하는 방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영상이라는 생생하게 움직이는 그런 그림들로 담아서 다큐멘터리라는 형식으로 이거를 만들어 보면 너무 재밌겠다 라고 해서 제가 시작한 프로젝트가 바로 원격 근무를 통해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제작입니다. 그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에는 원격 근무 시행을 하는 기업들 그리고 원격 근무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일을 하고 살아가는 그 개인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한 이제 비자 제도 정비하는 정부기관 총 이제 25개 도시 약 70여 명의 인터뷰분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한 편의 다큐멘터리로 만드는 작업을 했어요. 그 다큐멘터리 제작 과정도 굉장히 재밌었던 게 제작에 참여했던 그 제작진들의 국적이 약 10곳 이상이 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화의 제작의 대부분의 많은 부분이 원격으로 제작을 진행을 하게 된 거예요. 또 다큐멘터리 시나리오 작가는 런던, 발리 이렇게 있었고 다큐멘터리 작업이 완전히 끝나고 1년이 한참 넘어서 처음으로 실제로 만나기도 했습니다. 먼저 디지털 노마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원격 근무를 꼭 얘기를 해야 되는데 원격 근무라는 거는 어떤 물리적으로 고정된 한 사무실이 아니라 다른 공간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일하는 모든 종류의 업무 형태를 원격 근무라고 합니다. 이 원격 근무에는 두 가지가 포함이 돼요. 첫 번째는 집에서 일하는 재택근무, 그리고 두 번째는 자유롭게 장소를 이동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디지털 노마드. 이 두 가지가 모두 원격 근무에 포함이 됩니다.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물리적으로 고정된 장소가 아니라 원격으로 일을 하게 된 첫 세대가 바로 우리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전 지구를 휩쓸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전 세계의 조직들이 원격 근무 그리고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최근 미국의 어떤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때문에 원격 근무를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해본 풀타임 직장인들 중에 약 87%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부분적으로라도 원격 근무를 희망한다고 답하기도 했고 또 다른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현재 내가 원격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 절반 가까이가 코로나가 진정되고 나서 내가 원격 근무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 현재의 일자리를 미련 없이 떠나겠다라고 응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올해 초에 한국은행에서 나왔던 보고서를 봐도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도 기업, 조직에서 재택근무 그리고 하이브리드 형태의 근무 형태를 도입하는 추세가 늘어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전지구적인 비상사태로 인해서 절반 이상의 조직들이 어떻게 보면 거의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이 재택근무라는 자기들이 해보지 않은 형태의 일하는 방식을 경험을 해보게 되는 일이 생겨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재택근무에 대한 인식이 자연스럽게 또 개선이 되고 관련 인프라나 교육들을 위한 투자도 늘어났어요.
또 한국은행은 그 보고서에서 굉장히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이 한국은행이 그 보고서에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였냐 하면 특히 이런 형태의 재택근무, 하이브리드 형태의 업무 방식은 특히 평균 출퇴근 소요 시간이 굉장히 길고 상대적으로 또 IT 인프라가 잘 발달된 나라에서 생산성 향상 여지가 있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냈거든요.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인 거예요. 지금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 출퇴근 통근 소요 시간 가장 최상위권에 있거든요. 반면에 지금 대한민국의 IT 인프라는 어느 나라하고 견주어도 지금 빠지지 않을 만큼 굉장히 훌륭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모든 게 어떤 보면 제반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미 준비가 돼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다양한 일과 삶의 방식을 우리가 실현해 볼 수 있는 조건에 놓여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면 사람들이 쉽게 떠올리는 몇 가지 그 고정된 이미지들이 있어요. 이걸 제가 실제로 원격 근무를 시행하는 기업, 원격 근무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 개인, 여러 명의 인터뷰분들을 직접 만나고 또 그분들이 일하고 살아가는 방식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 하면 이 디지털 노매드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그 세 가지 오해들이 얼마나 실제와 다른가에 대한 거였어요. 첫 번째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원격 근무, 디지털 노마드 이런 거는 무조건 프리랜서, 개발자한테나 가능한 소리지 내 얘기가 아니다 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 통계를 봐도 제가 만났던 인터뷰 분들을 봐도 원격 근무자들이 종사하는 직군은 셀 수 없이 다양해요. 셀 수 없이 다양하고 뭐 건강의료 분야, 뭐 정보기술, 금융, 교육 등 굉장히 다양한데 다만 IT 회사나 스타트업 같은 경우 정보기술 산업군에 위치했을 때는 아무래도 조금 더 원격 근무로 이제 같이 협업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회사가 일하는 방식을 전환할 때 훨씬 더 용이한 면이 있는 거, 그 차이는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떠올리는 이미지가 그런 사람들은 죄다 밀레니얼, MZ 세대일 것이다. 근데 제가 직접 만나본 분들도 그렇고 각종 다양한 설문 통계 보고서들이 있어요. 원격 근무자들에 관한. 근데 그런 부분을 봐도 여러 조사들에 따르면 디지털 노마드, 원격 근무자들 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젊은 사람들, 뭔가 신세대, 밀레니얼, MZ세대 이런 사람들은 전체의 3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젊은 세대가 아무래도 새로운 업무 형태와 아주 유연한 기업 문화를 추구한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업무 조건, 복지 이런 것들을 누릴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더 높은 사람들은 경험도 경력도 상대적으로 좀 더 있는 충분한 전문성을 가진 경력자층이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상을 하고 여러 가지 근무 조건을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또 특히 자녀가 있는 그런 경력자 분들 중에는 원격 근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연성 그리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 이런 것들을 본인의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데에 활용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의 조건반사적으로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여행하는 거. 각종 포털, 인터넷, 뭐 SNS 이런 데 디지털 노마드 원격 근무 검색하면 끊임없이 뜨는 이미지들이 있어요. 그 바다, 뭐 노트북, 그런 어떤 지구 저 반대편의 그런 풍경, 그거 모두 다 환상이고 전혀 실제와 다릅니다. 왜냐면은 디지털 노마드는 어떤 특이한 몇몇 그런 특이하고 뭔가 소수의 라이프스타일 이런 게 아니라 원격으로 일을 하는 경험을 해본 우리 모두한테 해당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격 근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장소의 자유는 사람들이 각자의 생애 주기, 그리고 내가 하는 일, 그리고 개인의 기호나 취향 같은 부분들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다양하게 다른 방식으로 쓰입니다. 그 굉장히 그 과대평가되고 있는 그 여행이라는 거는 그 넓은 선택지, 넓은 스펙트럼 중에 단 한 부분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디지털 노마드, 원격 근무는 몇몇 소수의 특이한 라이프스타일 같은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회사가 마침 원격 근무를 시행을 하는 곳이거나 아니면 내가 원격 근무 시행사로 이직을 했거나
아니면 내가 프리랜서인데 클라이언트가 내가 출퇴근하지 않고도 일을 할 수 있게 조율을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장소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도 운영할 수 있는 나의 사업체가 있다던가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거는 시대와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이런 경우의 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거는 그 누구도 부정하기가 어려운 사실인 거죠, 사실. 바뀐 이 시대에 맞는 좀 더 합리적인 형태의 일과 삶을 목표로 변화해 나가는 무수히 많은 패러다임 중에 하나인 거예요. 또 장소의 제약에서 벗어난 삶이라는 거는 곧 그 나의 삶을 보다 내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설계를 해서 내 삶의 배경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당장 모두가 내가 내일부터 당장 원격으로 일을 하고 디지털 노마드가 되고 워케이션을 즐기겠어 이런 일이 벌어나진 않을 거예요. 근데 한 달이 건너서 내 지인 중에 누군가가 원격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점점 더 많이 만나게 될 거고, 그렇다면 그 사람이 다음에 커리어 선택을 할 때, 다음에 내가 어떤 직장, 어떤 직군에서 일을 할지 결정을 할 때 원격 근무라는 그 근무 조건, 그 일의 형태는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는 조건 중에 하나가 될 거라는 거, 그건 거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노마드, 원격 근무, 뭔가 좀 더 다른 형태의 좀 더 합리적인 일과 삶의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지 그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제가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하면서 거의 70여 명의 인터뷰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이야기들을 담았는데, 원격 근무를 통해서 일을 하는 개인이라는 그 인터뷰분들을 만났을 때 그 개인의 입장에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끊임없이 나온 얘기가 바로 그거였어요. 출퇴근. 내가 원격 근무를 하는 곳으로 이직을 하니까, 내가 원격 근무를 하게 되니까 가장 좋은 거 무엇인가요? 라고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 나라, 문화권, 배경 가리지 않고 모두가 출퇴근을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출퇴근 시간, 그 통근에 쓰이는 시간이 가장 긴 나라 중에 하나죠. 그리고 우리가 하루에 출퇴근에 사용하는 시간이 뭐 예를 들어 하루에 2시간이라고 하면은 1년이면 거의 3주, 21일이죠. 그리고 거의 그러면 우리가 1년 중에 거의 3주, 한 달 가까이를 출퇴근에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출퇴근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출근 준비, 출근 복장 고르고 꾸미고 버스 시간, 지하철 시간 맞춰서 뛰어야 하고, 출퇴근 시간에 그 대중교통에 혼잡은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운전을 할 경우에는 그 말도 안 되는 출퇴근 시간대의 그 교통체증이 내 삶의 매일매일 내 삶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또 종잡을 수 없는 날씨, 대중교통 연착, 이런 수많은 변수들을 뚫고 겨우 사무실에 도착해서 내 자리에 앉으면 이제 하루의 시작인데 그 개인은 진이 빠지는 거죠, 이미. 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시간대에 매일매일 다 같이 움직이고 다 같이 똑같은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왜 똑같은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을 던져보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집, 그리고 고정된 장소에 있는 사무실, 이 두 가지를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필수적이고 유일한 원앤올리 일을 하는 방식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지만은, 이런 방식의 일을 하는 거는 사실 그 역사가 200년도 채 되지 않은 방법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게 가장 합리적이고 단점이 있어도 장점이 더 큰 일을 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최근까지 계속 이렇게 일을 해왔지만, 지금 아까도 말했듯이 정보기술의 발달과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많은 부분이 협업이 가능한 이 상황에서 과연 이러한 이제 일의 기존의 그런 일을 하던 방식이 여전히 원앤올리 합리적이고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더 많은 일의 방식인 건가? 이거는 우리가 한번 의문을 가져보자는 거죠. 제가 만났던 많은 인터뷰분들이 원격 근무의 장점으로 또 굉장히 많이들 꼽으셨던 게 생산성입니다. 사무실로 출퇴근을 해보셨다면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텐데, 모든 사람은 다 너무나 다르고 하다못해 굉장히 사소한 그 냉난방 온도나 소음 수준만 해도 각자가 느끼는 정도가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즉
개개인이 가장 최고로 집중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환경은 사람마다 너무나 다른 게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침에 일이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늦은 시간에 일이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스탠딩 데스크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아니면 주변에 본인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어야만 일이 잘 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내가 주도적으로 직접 내가 일을 하는 환경을 직접 조성해 보는 경험 없이는 알기조차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조직의 입장에서 원격 근무, 디지털 노마드 이런 부분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됐어요. 첫 번째는 인재 채용입니다. 모두가 입을 모아서 이제 말을 하는 게 인재 채용인데, 채용 공고를 보면 그 지역이 필수로 기재가 되잖아요. 근데 이 필터 자체가 아예 사라지는 거예요. 지역의 한계가 채용 단계에서 사라질 뿐만 아니라 뭐 이사라던가 자녀 교육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해서 같이 일을 해왔던 훌륭한 인재를 놓치는 일도 얼마든지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원격 근무를 시행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런 조직들에서는 직원들의 근속 연수도 훨씬 길고 자발적 퇴사율은 훨씬 낮기도 합니다. 그 두 번째는 바로 비용 절감이에요. 대도시의 사무실 임대료, 뭐 각종 유지비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도 굉장히 많은 원격 근무 시행사의 경영진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비용 절감,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위험 분산 효과, 자연재해라던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라던가 이런 부분도 이제 항상 빠지지 않고 나왔던 얘기들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한국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마주하고 있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 원격 근무자들, 원격 근무 시행사들 이런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다니면서 그 이야기들을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책으로 만들어낼 때까지만 해도 당시에도 거의 제가 이용했던 모든 사례가 해외, 특히 북미랑 이제 유럽 사례에 치중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찾기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지금은 한국에서도 눈에 띄는 변화들이 왕성하게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네이버 라인인데, 라인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뭐 하이브리드 워크 1.0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하면서 직원들이 완전 재택부터 부분 재택까지 얼마든지 원하는 그 의사에 따라서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일을 할 수 있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는 기업들뿐만이 아닙니다. 그 바야흐로 지방 도시들이 부상을 하게 되는 때가 된 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는 전체 인구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이라는 한정된 지역에 살고 있는 나라기도 하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그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 이동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일자리인 거잖아요. 하지만 이 비대면 시대에 원격으로 사람들이 같이 협업을 시작을 하면서 지방 도시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도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수도권의 인구의 절반이 사는 지금 대한민국, 원격 근무가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지금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메일이 맨 처음 우리의 업무에 커뮤니케이션 툴 중에 하나로 도입됐을 때만 해도 엄청난 갑론을박과 치열한 토론이 있었다고 해요. 지금 우리가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이지? 굉장히 어이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원격 근무도 시간이 흐르면 마찬가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코로나로 시작된 이 비대면 시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변화에 적응을 해야만 하고, 그리고 이번 위기를 통해서 원격 근무라는 거대한 사회적 실험이 세계 곳곳에서,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 매일매일 지금 시작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이라는 것에서 장소라는 요소가 미치는 영향이 역대 가장 작은 시대에 살고 있는 첫 번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세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우리 삶의 다음 여정을 계획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